오늘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감염될 수 있으며 환절기와 여름철에 특히 기승을 부리는 호흡기 질병인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사람의 호흡기 점막이나 눈결막, 그리고 위장관 등에 침투하여 광범위한 감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DNA 바이러스 분류에 속하며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아이들에게는 고열과 함께 심각한 폐렴까지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병원체라고 정의합니다. 단순한 감기인 줄 알고 방치했다가 각결막염이나 위장염 같은 복합적인 질환으로 번지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올바른 대증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1953년에 인간의 아데노이드 조직을 배양하는 연구 과정에서 최초로 분리되어 세상에 아데노바이러스의 존재를 드러냈으며 당시에는 단순한 호흡기 세포의 이상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만 여겨졌으나 연구가 지속되면서 다양한 척추동물에게도 발견되는 바이러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는 유전자 치료제를 전달하는 안전한 운반체로서의 긍정적인 연구는 물론이고 변이형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본격적인 치료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보면 아데노바이러스는 외막이 없는 아주 단단한 정이신 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환경 변화에 대한 저항력이 유독 강력하며 알코올 소독제나 일반적인 세제 같은 외부 자극에도 쉽게 파괴되지 않고 물속이나 물건 표면에서 며칠 동안이나 생존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동반하게 됩니다. 65개 이상의 다양한 혈청형이 존재하며 유전적 특성에 따라 A군부터 G군까지 7가지 계통으로 촘촘하게 분류가 되는데 이런 불균형은 어떤 혈청형에 감염되느냐에 따라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눈병이나 급성 위장관염 등 전혀 다른 부위의 발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무척 까다롭게 만듭니다. 또 영유아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유행할 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에서 전파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며 성인에게도 안구 통증을 동반한 유행성 각결막염을 일으키는 등 개인마다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며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가장 먼저 감염된 환자의 콧물이나 침방울 같은 비말이 호흡기를 통해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환자가 만진 문손잡이나 수건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손을 거쳐 눈이나 입의 점막으로 들어가는 접촉 감염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며 실제로 수영장이나 목욕탕처럼 고인 물을 통해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F군에 속하는 40형과 41형 아데노바이러스는 대변에서 구강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통해 소화기계를 직접 침범하며 변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대인의 밀집된 공동생활 환경 역시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보육시설의 이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은 영유아 간의 접촉 면적이 넓어지고 실내 활동의 증가로 공기순환이 정체되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물리적인 압박이 커져 집단 발병으로 변형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절기의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는 신체적 조건이 결합하거나 평소에 손을 씻지 않고 눈을 비비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점막의 방어벽을 무너뜨려 바이러스가 체내로 쉽게 침투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증상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감기 초기와 비슷하게 목이 붓고 따가운 인두통을 보이며 가벼운 몸살인 줄 알았으나 39도가 넘는 고열이 5일 이상 지속되며 해열제를 먹어도 잘 내려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침과 콧물이 심해지면서 기관지염이나 크룹 증세로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나타나며 일상적인 수면조차 힘들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눈결막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경우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고 모래가 들어간 듯한 극심한 이물감과 눈곱이 과도하게 흘러나오게 되면 눈 주변에 림프절까지 부어올라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게 되며
소화기 감염 시에는 구토와 설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수분 손실을 유발하는 탈수 증세로 음식 섭취를 어렵게 만들고 심리적인 위축감을 주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과 혼동하기 쉬운 증상들이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일반적인 급성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독감은 타미플루 같은 명확한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존재하며 발열과 근육통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반면, 전체적으로 서서히 증상이 발현되는 아데노바이러스는 특이적인 치료제가 없고 눈곱이 끼거나 결막염 증세가 동시에 동반된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또 단순히 눈이 충혈되는 현상만 보고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세균성 안질환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은 귀 앞쪽에 림프절이 부어올라 누르면 아프고 점막 조직 자체가 두꺼워지며 눈꺼풀 안쪽에 여포가 길게 늘어난 상태라는 점에서 확실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관리와 치료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 정밀한 검사를 통해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통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고 개인 수건을 사용하여 바이러스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공간이나 수영장은 바이러스 전파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유행 시기에는 방문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내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식기나 수건을 따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문손잡이와 장난감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을 희석된 락스로 소독하여 신체 본연의 보호막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역력 관리를 위해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것도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완치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체의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를 스스로 이겨내도록 보존하는 대증 치료이며, 최근의 치료 경향은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약물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함을 완화하여 조화로운 회복을 맞추는 영양 공급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해열제만을 단순 투여하며 버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탈수나 고열 경련에 대한 부담이 컸고 회복 기간도 상당히 길었으나, 현재는 수액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을 즉각적으로 공급하며 2차 감염이 우려될 때만 제한적으로 처방하는 방식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는 세포의 재생과 탄력 유지에 꼭 필요한 비타민C가 가득한 레몬이나 오렌지 혹은 키위 같은 과일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콜라겐 합성을 돕는 촉매 역할을 하며 호흡기 점막 조직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 연어나 들기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의 만성적인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시럽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높여 체내 염증 반응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가급적 드시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알코올은 면역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환부를 부으면서 통증을 증폭시키는 나쁜 음식이므로 호흡기 건강에 이상이 느껴질 때는 술을 멀리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사실 중 하나는 아데노바이러스가 단순 감기 바이러스보다 물건 표면에서 생존하는 기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길다는 점입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표면에서 최장 3개월까지 사멸하지 않고 살아남아 전파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아데노바이러스는 소화기 급성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로타바이러스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원인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 시점 뉴스와 언론을 통한 추가 정보를 살펴보면 질병관리청의 최근 발표에 따라 발열성 호흡기 감염증 환자 중 아데노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과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기를 거치면서 영유아들의 자연 면역을 높일 기회가 줄어들어 발생한 면역 부채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전국적인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외래 환자 1000명당 의사 환자 분율이 기준치를 웃돌아 유행 기준을 넘어섰으며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꾸준히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보건당국의 감시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보육시설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손 씻기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증상이 있는 아동은 등교를 중단하고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하는 등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행정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과 학회에서도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대형 병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 검사와 호흡기 바이러스 정밀 유전자 검사를 받아 폐렴으로의 진행 여부를 조기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